안녕하세요.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영상부문 수업을 하고 있는 예술 강사입니다. 벌써 네 번째 만남이네요. 그동안 우리가 단편 영화 여러 편을 보면서 글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이번 4차 시, 5차 시, 6차 시에는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짧은 이야기를 짓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화로 만나게 된 문학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최근에 본 영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은 시나리오 작가의 100% 순수한 창작물보다는 웹툰이나 만화, 소설 등 원작 작품이 따로 있는 영화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원작이 존재하는 영화의 다양한 예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아니면 카카오와 같은 여러 플랫폼에서 연재하고 있는 다양한 웹툰을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요즘은 이러한 인기 있는 웹툰을 영화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가 있는데요. 신과 함께는 시리즈물로 현재 2편까지 나와 큰 사랑을 받았으며 추후 3편, 4편까지 제작할 의향이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은밀하게 위대하게나 해치지 않아 등 다양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역시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웹소설은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소설들을 의미하는데요. 아직 개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인 판타지 이야기를 담은 전지적 독자 시점이 곧 영화로 개봉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 수업 주제이기도 한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설은 웹툰과 웹소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매체이니만큼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까지 영화를 총 100편 넘게 만드신 우리나라의 대표 영화감독 중 한 명인 임권택 감독님은 주로 이청준 작가님과 같이 우리나라의 오래된 소설가 분들의 작품을 주로 영화로 만들기도 하셨어요. 또한 최근에는 김여령 작가님의 청소년 소설인 우아한 거짓말이 영화로 탄생하기도 했고요. 최근 굉장히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인 82년생 김지영 역시 영화로 재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작품 말고 해외에 있는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알아볼까요? 해외 작품 중에는 판타지 작품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영화 아시나요? 해리포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시리즈 영화인데요. 이 영화 역시 조앤 K 롤링이 쓴 소설이 원작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판타지물이라고 불리는 반지의 제왕 역시 원작 소설이 존재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설들을 영화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영상을 잠시 멈추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이유. 우선 제작자의 입장에서 함께 살펴볼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구성이나 완성도 면에서 검증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영화로 만들었을 때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소설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보통 이미지화를 하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읽는 것을 넘어서 내 눈으로 영상화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수요들 때문에 소설을 영화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설과 영화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소설과 영화 둘 다 스토리, 즉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냐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설은 인물의 마음, 감정, 심리를 글로써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물이 화가 나면 화가 났다,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는 것을 문장으로 묘사를 통해서 길게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미영이라는 친구가 현재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소설로 보여줄 때는 미영은 교실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까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렇게 긴 문장과 묘사를 통해 표현할 수 있지만 영화로 보여줄 때 갑자기 이러한 해설이 튀어나오면 조금 관객의 입장에서 의아할 수도 있겠죠? 영화로 보여줄 때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미영의 떨리는 표정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형식을 취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린 시나리오에서도 이렇게 간결하게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만 묘사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소설의 한 단락을 보여드릴게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장면을 시나리오로 쓴다면 어떻게 바꿔봐야 할까? 영상 재생을 멈추고 몇 분 동안 찬찬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생각해 보았나요? 나중에 동아리 수업 후반부에 가면 직접 시나리오를 써보는 활동도 할 텐데요. 오늘은 그 활동의 워밍업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습지를 펴고 이번에는 시의 한 단락을 시나리오로 바꿔보는 그러한 글쓰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